12운성까지 했었죠. 자, 12운성 보더라도 이제 그게 있어요. 여기서. 자, 사람이 어떤 기운이 왔을 때 퍼뜩퍼뜩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민기적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뭘로 판단하냐면 이것이 이제 성정론에 관한 부분인데 양팔통 사주냐 음팔통 사주냐라는 거예요. 양팔통 사주는 쉽게 말해서 자판이 형성이 안 되는데도 먼저 선점하고 자판을 펴는 경우. 그러니까 운이 왔을 때 빨리빨리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민기적 한다는 말은 음팔통 사주라는 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보수성, 소극성이라는 거예요. 남들 이제 다 판 펴가지고 다 해먹고 이제 출발, 우리는 도망간다 할 때 이제 나도 펴까 이러면서 가는 게 이제 음팔통이에요. 그것도 이제 운의 영향도 그대로 써먹더라는 거예요. 양팔통 사주는 좀 빨리 써먹는 경향성을 가지고 음팔통 사주는 좀 천천히 써먹는 경향성을 가진다. 자, 그거의 가장 분류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0과 1이에요. 0과 1이, 즉, 천간만 보세요. 천간이 양으로 드러났느냐, 음으로 드러났느냐. 자, 그 중에서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남자 같은 경우에 양양이 들어오면 정말 이 사람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는 사람이에요.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긍정적으로 잘 맞아요. 네. 음이 양을 치기 때문에. 근데도 거의 남자같이 막 설치고 돌아다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요 차이에 따라서 빨리 나와서 그 기운을 쓰느냐, 천천히 쓰느냐,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을 땡겨올 수 있는 합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이게 이제 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합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신세, 뭔가 새로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통 자식이 나거나 할 때도 삼합에 따라서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육합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합은 이제 여자, 딸의 경우로 많이 비유를 하고, 육합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 고루 짝을 지어졌다 해서 아들의 기운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식 생산 기운도 삼합이 들었느냐, 육합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꼭 식상운이 들어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판단에 미스를 많이 취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간지로 돌아오는 이유가 육친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게 오류가 많더라는 거예요. 단지 식상운이 왔다. 여자 같은 경우에 식상운이 왔다는 뭡니까? 자식 생산의 기운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은 뭐냐면 열매 맺을 자리에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요때 놓는다면 양질의 자식을 놓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단, 이 식상의 글자를 견인할 수 있는 글자가 있을 때, 그때 순수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게 안 되면 요즘 많이 하죠. 관에다 넣어가, 그죠? 네. 그래,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양팔통이냐 음팔통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개념이 틀리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12신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12신살하고 개화론이에요. 12신살 개화론. 요 밑에 낙화론도 원래는 있긴 있어요. 개화론, 낙화론. 자, 제가 원래 12지지론 할 때는 개화론 밑에 글자를 다 지워놨어요. 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불러준 건 아니고 맨 첫 시간에 한두 개는 불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보시라 하고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시간이 급하니까 제가 개화론에 관한 신사를 그대로 다 달아놨어요. 자, 개화론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주인공. 즉 주인공이란 말은 장성살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취급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유년이와 사유축 같은 경우에는 12신살이 어떻게 됩니까? 장생, 목욕, 잠깐. 12음성이 나옵니다. 지살, 연살, 월살, 맞죠? 진연, 월, 망신, 장성, 반한, 맞습니까? 역마, 불러보이소. 이것도 복습입니다. 진연, 월, 망, 장, 반, 영, 육, 화, 거, 재,
선살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살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인, 묘, 진이 될 것이요. 얘 그룹 밑에는 뭐죠? 인호술 그룹에서는 지살이 어디로 갑니까?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으로 흘러가요. 자, 인호술 밑에는 해묘미 그룹이 있죠? 해묘미 그룹은 해에서 장생을 해요. 그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이 되고, 자, 요 밑에는 신자진 그룹이 되겠죠?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가 돼요. 자, 요 중에서 자, 유라는 것이 여기서는 장성살로 쓰이죠? 맞습니까? 자, 인호술 입장에서는 뭐로 쓰인다? 망신살로 쓰여요. 맞죠? 자, 인호술 그룹은 시집 장가 못 간 처녀 총각들이 장가를 갈 확률이 높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해묘미에는 살을 뭐로 씁니까? 역마살로 쓰죠. 아, 사가 아니죠. 오늘 유를 해야지. 유. 죄송합니다. 이거. 유를 가면, 자, 육제살로 써요. 인호술 그룹은. 그죠? 해묘미 그룹은 유를 뭐로 쓰느냐? 제살로 써요. 그 다음 신자진 그룹은 유를 면살, 즉 도화살로 써요. 과거에는 도화살이 굉장히 나쁜 걸로 썼지만 요즘은 도화살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걸로 써요. 인기의 별로 쓰고 연애의 별로 쓰고. 자,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띠에서 바라본 12신살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좌표론하고 믹스가 된다는 거예요. 띠에서 12신살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 좌표론에서 연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다 그리면 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옆으로 옮겨서. 연이라는 것은 토대가 되는 거죠. 그죠? 토대니까 이것은 연에서 따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큰 환경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러한 12신살의 기운적인 동작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12신살에 관해서 제가 저기 16페이지, 17페이지에 키워드만 간추려서 뽑아놨어요. 앞에 병신년 할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키워드를 못 뽑고 있던 기존 자료를 사용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키워드를 좀 뽑아놨어요. 요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해서 적어주실 때 요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사회적인 큰 환경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12신사를 적용할 때 띠에서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많이 적용을 시켜요. 일. 즉, 일은 뭡니까? 좌표론에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 앉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개인의 활동 양상 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12신살적으로 운동을 하겠느냐, 그렇게 어떤 12신살적 운동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취하겠느냐를 봤을 때는 일로서 12신살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12신살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이것도 2개월 강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뜻은 제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미리 보시라고. 네. 이렇게 큰 뜻으로서 12신살을 연에서 들어온 거 먼저, 그 다음에 일에서 개인적인 활동 분야로서 12신살을 적용을 2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개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개화론. 제가 이 표에는 사유축에 관한 12신살만 적어놨죠. 그 밑에 요거는 참조해서 같이 적어놓고
팔자 감명하실 때, 올해 신수 적으실 때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살에 관련한 것은 16페이지에 가시면 상세히 제가, 상세하지는 않네요. 단줄도 있고. 하여튼 제일 키워드 되는 말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시고 하라는 거죠. 자, 어쨌든 큰 테두리에서 연살, 도화살이라는 말은, 자, 해묘 신자진생들은 연살, 도화살을 만났죠. 도화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단장할 일 꾸민다, 시선을 모은다, 소모지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신자진은 신자진의 주동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모으는, 시선을 모으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주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이 들어가 있어요. 신자진생들은 연에서 이러한 기운이 있으면 이 연을 토대로 해서 하고, 일지가 만약에 신이나 자나 진이 있다면 일지, 이거는 소극적인, 여기는 광의죠. 광의, 넓은 범위죠. 광의, 이거는 이제 협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좁은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 이건 좁은 의미로서 12신사를 적용을 한다. 어쨌든 그러한 운동성 방향성들은 거의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묘미띠들은 뭡니까? 제살이죠. 제살. 1에 해묘미가 있다면 제살이란 말이에요. 제살은 꾀돌이라는 거예요. 꾀를 서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꾀를 서서.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운동성이 왔죠. 사유축은 금이고 해묘미는 목이니까. 그죠? 이제 제사를 보면 수옥살, 어찌할 수 없다, 움직이기 어렵다. 자, 앞 시간에 당유자 왔을 때 해묘미 한 발을 들고 깽깽이 뛰어야 된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도망, 수옥, 타력, 배경의 힘을 빌려서 꾀를 부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호술 그룹에서는 육해살이에요. 그죠? 육해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염라대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여요. 그러니까 망신육계 천살이 특히 이제 인호술 띠가 왔다 이러면 삼재에 해당해요. 삼재. 신에서 역마로서 삼재. 유에서는 육계로서의 삼재. 그 다음에 술에서는 뭡니까? 화계로서의 삼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재라는 의미는 내 활동성의 무대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역동적으로 뭔가 바꾸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거기에서 육계살이라는 뜻이 이제 뭡니까? 그 질병, 금전, 수명, 애정, 소극적으로 지내면 보상이 온다. 즉 육해라는 게, 자, 신분적으로 사유축이라는 게 저보다 윗그룹이라는 거예요. 윗그룹. 그죠? 윗그룹은 보통 망신육계 천사를 의미하는데 얘는 내보다 에너지나 기운이 세단 말이에요. 한 살 위에 형님은 덤비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안 덤비고 머리 쪼아리고 있으면 밥이라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그냥 네네네 하고 지내면 내가 얻을 먹을 거리가 있겠다 없겠다? 인호술 띠들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해묘미 띠들은 방향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저리 멀리 튀어나가든지, 그러니까 충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움츠린 자세로 숨어 지내든지, 답답함을 가지고 지내든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신자진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유축은 어떻게 해요? 내보다 한 그룹 아래 그룹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일을 시키는데 큰 일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능력보다 나은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큰 일을 도모가 되겠습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시켜서 일을 처리하면 큰 일이 도모가 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죠. 근데 운에서는 뭐가 왔다? 낮은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때 배팅을 많이 해요. 확 풀배팅. 근데 돌아오는 결과물의 양은 많겠다 작겠다?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겁살을 한번 보세요. 겁살. 애태우며 목적 달성. 압력을 가해서 목적 달성. 그리고 겁살이라는 뜻이 구속, 수사, 자압, 압수, 수색, 박멸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법무라든지 의료라든지 세무에 관련된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과 1에서 12신사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자, 그 밑에 개화로는 이제 내가 낸대라는 거예요. 내가 낸대.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 띠라든지 일에 있는 것을 장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장성. 그렇게 보면 개술자 등띠는 어떻게 됩니까? 망신살이 들죠? 예. 한 글자 앞은 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신일주도 어떻게 돼요? 취직장가 못 간 처녀총각들 장가갈 수 있을 것이고 구설수도 있을 것이고 병원관리도 있을 것인데 요 개띠들도 보니까 시집장가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부여되겠구나. 그죠? 망신. 이런 식으로 해서 개화론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개화론까지 다 외우면 머리가 터져요. 꼼꼼하게 쓰시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제가 딱 줄여주기 위해서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그걸 다 핵심 선물에서 적어드렸어요. 그대로 뺏겨 쓰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개화론이라든지 낙화론을 적용한 이론이거든요. 인호술 그룹은 사유축 궤도를 뭐를 만난 것 같냐면 망신육계 천사를 만난 것과 같은 기운을 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테마 중에서 이제 인호술띠 같은 경우에는 육해살이 테마를 이루죠. 그래서 육해를 가장 먼저 도드러지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망신작용과 천살작용을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호술 그룹은 신유술에서 3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호술 한번 보세요. 육해살 해놓고 제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2017년에는 3제가 된다. 또한 육해살 기운이 작용하는데 사소한 구설 잡음을 겪더라도 구준일 속에 여러 가지 실속이 올 것을 의미한다. 일어났죠. 즉 행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내가 주동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네네네네네 이라고 졸졸졸 따라만 다니면 먹을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뭡니까? 이때 주동보다는 주변 변동에 의해서 기운이 조성되고 주도권을 지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나 소모적인 흐름이 조성되니 정신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참고로 우리가 송사 12를 벌릴 때 이 윗그룹한테 대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열의 8은 집니다. 왜? 나보다 힘센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내가 인호술띠 그룹인데 사회축하고 붙었는데 내 운이 너무 좋다 했을 때 얘들도 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까요? 얘 운이 나쁠 때 그때는 이기는 경우가 한 몇 번은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지고 또한 법원 판결이 지면은 돈을 내가 많이 냅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겠죠. 참고로 이기고 지는 거는 공망도 많이 인연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망이 든 해에 내가 송사 시비를 벌리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공망이라는 뜻은 비었기 때문에, 망실하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뒤에 주변의 흐름에 맡기고 기회를 기다리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뜻밖의 보상도 얻을 수 있는 흐름이 된다. 일을 주도하거나 서두르면 여러 가지 정체나 지연을 겪는 식의 불편함도 따를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나서 요거 가지고 또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뭘 해놨느냐면 앞 페이지를 딱 펴시면 친절히 제가 쥐띠에서부터 돼지띠까지 한 해 일어날 일들을 썸머리를 또 해놨어요. 바로 앞 페이지에. 자, 쥐띠는 뭐에 해당한다? 도화살에 해당한다 적어놨죠. 꾸미고 단장하고 애정사의 발전, 정리정돈, 시선 집중의 인자, 유능, 프로로서의 자격, 상파살, 콕콕 쑤시는 일, 골치가 아픈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상세히 유년에서도 쓰실 수 있게 이제 제가 신사를 설명해 놨어요.
이 12신살 같은 경우에 개화론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려면 이건 정말 3개월도 모자라요. 이걸 제가 도저히 이걸 뭐 삼합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2신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각 그 띠별로, 그 다음에 신살별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개화를 섞어서 그 그룹 지어서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손님들 왔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4페이지.